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또 직무에서 배제하는 그야말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그에 맞서서 검찰총장은 법원에 이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또 그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하는 전례 없는 일이 또 연이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의 임기 전에 이 본안 소송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어제 저녁에 낸 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자, 그 취지를 고려해서 통상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은 빠른 시일에 나오는데요. 이 쟁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검찰총장은 법으로 임기 2년을 보장하고 있죠. 따라서 추미애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이 이를 훼손해서 이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혔는지가 쟁점입니다. 또 근거로 든 비위 혐의가 곧바로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여부도 주요한 고려 대상인데요. 자, 일단 이 가운데 사안이 가장 중대하다라고 보는 건 법관 사찰 의혹입니다. 자, 보고서를 작성한 검사는요, 이 공판 검사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이 법령에 따른 직무 범위 내에서 수행한 업무라고 밝혔는데, 하지만 법무부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은 판사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해 배포하는 곳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공개된 자료와 공판검사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수집했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보이는 개인정보들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라고 했고요. 특히 이 약점을 잡아 악용을 하려는 게 사찰이지 유의사항을 정리한 게 사찰이냐며 법무부의 이 사찰 프레임을 문제 삼은 데 대해서도 언론을 검색하거나 이 탐문도 사찰에 포함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민주당 또한 이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법무부의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사찰을 적법한 직무인 것처럼 항변하는 담당 검사의 모습에서 그동안 검찰이 검찰권 남용에 얼마나 둔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불감증에 빠져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조차 합법이라고 우겨대는 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범죄 정보를 다루는 부서를 통해서 판사의 개인적인 정보와 성향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로 불법 사찰입니다. 자, 이 같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강공책을 택한 건요. 감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잘못된 게 없으니 물러날 이유도 없다라는 일종의 자신감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윤 총장은 연수원 동기인 검사 출신 이완규 변호사와 이 판사 출신 이서궁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는데요. 특히 이 이완규 변호사는 3년 전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청와대가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발탁하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검사장 승진에서 누락되자 옷을 벗었죠. 특히나 이 변호사는 과거 검찰 인사에 문제 제기를 했던 이 일화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이 재청권, 즉 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정치권의 영향력이 수없이 저희 검찰에 들어왔다는 사실, 검찰 전체 구성원이 수긍할 수 있는, 또 다 납득하고 또 따를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용어 써놓은 거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밀실에서 외부 인사가 포함된 외부 인사 한번 일어서 보세요. 문재인 민정수석 일어서 보세요. 저 박종계 비서관 한번 서보세요. 외부 인사라고 한다면 저 사람들이 외부 인사입니다. 저 사람들이 정치한 사람입니까? 그 이외에 민주당으로부터 검찰 인사에 관해서 내가 단 한 번의 전화를 받은 일이 있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없습니다. 자, 지금 벌어진 일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요, 법무부의 감찰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 당 대표가 직접 국정조사를 검토해달라 지시를 했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변수가 생겼습니다. 국민의힘이 오케이 좋다, 자,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나온 겁니다. 저희들은 환영하고 국정조사를 기꺼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묻고 더블로 가라는 전략이 묻고 있습니다. 더블로 가. 우리 윤석열 총장 국정조사 받겠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는 것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지 간에 함께 요구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국정조사라는 소위 판을 펼쳐놓으면
지금은 여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이 직접 국회에 나와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계산도 야당 입장에서는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민주당은요, 이낙연 대표의 지시 하루 만에 한 발 물러선 모습이긴 합니다. 국정조사가 어떤 걸 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건 아니고 그런 정도의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나 특별수사나 여러 가지 형태로 하여간 진상이 규명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반면에 대부분의 국정조사가 정치적인 쟁점화가 되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맞죠. 예, 그래서 국정조사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야당은요, 연일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아침 국민의힘 회의장입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요. 김종인 위원장 뒤로 박근혜 정부에서 이 소위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이뤄진 직후 이 문재인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글이 이 지도부 뒤에 등장했습니다. 통상 당의 메시지를 담는 백보드를 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용도로 활용을 한 건데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김 위원장이 발언을 하기 전에는요. 그게 비둘기잖아요. 권력 자체로 아주 엄정하게 이렇게 처리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 자, 이렇게 윤석열 총장을 추켜 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도 흘러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국민의당에서는요, 어김없이 또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일 저질러 놓고 숨는 것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청와대 계신 것 맞습니까? 혹시 장기 외유 중인 것은 아닙니까? 불리하면 침묵하고 유리하면 방 팔고 생색낼 땐 나서고 비판 앞엔 숨는 대통령 앞에서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자, 문 대통령은 다음 달 초로 잡혀있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공식적인 입장은 자제할 걸로 보입니다. 감봉 이상의 징계가 결정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집행을 해야 하는 만큼 우선은요, 이 징계 결과를 기다릴 걸로 보입니다.